네, 안녕하세요. 현명한 노무사입니다. 지난 5월 14일이었죠. 1차 시험 본다고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2차 시험 관련돼서 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5월에 처음으로 1차 시험을 봤네, 그리고 9월에 처음으로 2차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들, 생동차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합격률은 낮습니다.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거고요. 2023년도 9월경 다시 2차 시험을 볼 수 있겠죠. 1차를 건너뛰고요. 유예라고 하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생동차로 첫 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이 붙는 확률은요, 채 10%가 안 될 거예요. 이런 어마무시한 확률에 우리는 도전하실 필요가 없겠죠. 우리가 메인 포커스로 잡는 거는 유예 때 합격하시는 거. 요게 가장 수험가에서 이상적이다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. 2차 시험 선택 과목은 이런 것들이 있죠. 경영직, 민사소송법, 그리고 노동경제 순서대로가 응시자 순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작년도에 2차 시험을 접수했던 인원이 4,053명 정도 되고요. 경영조직은 2,407명, 민사소송은 921명, 노동경제는 662명. 이걸 비율로 따지자면은 60% 정도를 23%를 17% 정도를 선택을 했구나. 압도적인 비율로 경영 조직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네요. 그런데 합격률은요, 7%에서 8% 사이에 맴돌고 있습니다. 노동 경제에서 점수를 엄청 퍼줬다더라, 같은 수험생끼리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합격률은 각 선택 과목에 비슷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. 절대적인 분량은 노동 경제가 좀 적다고 합니다.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시면 노동 경제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실 거고요.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기본빵은 되겠죠. 법학 과목 관련해서 사전에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요, 민사소송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. 경영조직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무난할 것 같기는 합니다. 2차 시험 문제 제가 여기 띄워놨던 것처럼 깨알 같죠? 야, 문제 한 문제가 무슨 A4 용지 기준으로 거의 한 페이지예요. 읽다 보면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깜빡깜빡 하거든요. 전략적으로 한번 쓱 읽어봐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실 때 자 대면서 한 번씩 쟁점 빠뜨리지 않게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요. 나 답안지 쓸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문제 읽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해도 되나?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문제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. 쟁점 빠지는 순간요, 자기 점수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합격 확률이 떨어져요. 쓰는데 시간 조금 더 빼서요, 목차 잡고 문제 읽고 확인하고 쟁점 추리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지시는 거를 강추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. 문제 잘 읽기, 목차 꼼꼼히 잡기, 교수님이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, 암기가 부족한 판례라고 하더라도 정성껏 암기 한 척 답안지 쓰기, 포섭 잊지 않기,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뜩뜩뜩 나열을 해봤는데요. 가장 핵심적인 건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. 자대고 그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쟁점 놓치지 않습니다. 2차 시험을 같은 해 9월에 보죠. 몇 달이 있죠?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? 막상 공부가 잘 안 됩니다. 2차 과목들이 너무 낯설어요.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양도 아니고요. 요번에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유예 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.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파서 그 과목은 뭐 노동법이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반드시 이 4개월 동안,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1일차, 2일차를 어떻게든 써보는 겁니다. 막상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시험장 가서 쓰려고 하면 아는 게 있어야 쓰지 뭐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 나실 거거든요. 그 경험마저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. 눈 감으시고요. 오늘 뭐 했는지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책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. 오늘은 내가 뭘 했지? 어떤 게 쟁점이었지? 복습하는 시간, 복기하는 시간 한 5분 정도만 가져보세요. 2차 시험은 어떻게 해요? 없는 백지에다가 써 내려가는 과정이죠. 책 안 보고 쓰시는 거잖아요. 이 작업이 잘 된다라고 하시면 다른 분들보다요, 압도적인 성적으로 고득점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가정하에 모의고사 성적은요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거든요. 마지막에 시험 보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한 달 또는 2달 사이에 본 것만 기억하고 답안지에 현출해 내실 수 있거든요. 마지막에 2달을 어떻게 자기가 응축하는지에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이랑 관계없이 합격과 불합격이 얼마든지 결정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. 모의고사 성적이라는 관계없이 실전에서 합격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런 얘기 있죠. 구슬을 실에 꿰야 목걸이가 되는 거잖아요. 구슬을 우리는 쭉 만들었거든요. 그 실에 꿰는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은 2달 마지막 과정에 이루어져 가지고요. 모의고사 성적이랑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냐?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2차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. 파이팅!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한번 답변 드리거나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업 끝! 선물할 것 같다는 과목이 있다면 12월까지는 암기를 해보셔요. 직장이랑 수험생활 병행하셔도 되는데 분들은 오히려 시험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